168번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제목이 길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의 뜻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네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쓰는 발신인의 주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신의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네 방, 이것이 바로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다. 화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제목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화자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작품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내용이 좀 길게 이어지는 시인데 한 줄 한 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해체되었다.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객지에서 떠돌아다닌다. 방랑하고 있다. 자, 현실의 고난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바람이나 추위는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목수가 이름이 박시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목순의 집에 헌 사슬간. 자, 사시라고 하는 것은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쓸쓸한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좀 눅눅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 말은 자신의 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디롱배기는 아가리가 넓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화로 같은 곳에 북덕불, 지피나 풀 따위를 태워서 담은 그런 화롯불.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이렇게 담아서 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화롯불에 그 재가 이렇게 쌓여 있겠죠. 거기다 글자를 쓴다 이런 뜻이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자, 화자가 방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자, 슬픔, 어리석음, 이런 정서는 회한의 정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자신의 어떤 슬픔이나 어리석음 같은 그런 과거의 정서를 소처럼, 자,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새김질한다, 이거는 자신의 슬프고 어리석었던 삶을 반추, 반성,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반성하는 자세.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은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눈물이 되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비애와 회한에 사로잡혀 지낸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자신의 모진 운명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반추하고 그 생각에 눌리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떤 삶의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자, 이 부분.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상의 전환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나에서 내용이 뒤집히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이나 시상이 전환된다는 걸 우리가 접속사로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 그러나부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랬죠. 고개를 들어, 이거는 시선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변화함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더 크고 높은 것, 자, 초월적인 존재,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자신의 슬픔과 한탄 같은 감정들이 좀 진정이 되어서 가라앉았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자,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마음이 좀 진정되었다. 이 앞에 제시된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는 그래도 감정이 좀 진정된 상태, 감정이 정화된 상태다.
덜어 나주손에 나주손. 자, 우리 방언으로 보면 되겠죠.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자, 쌀랑눈. 자, 내리치는 쌀랑눈은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쌀랑눈이 문창을 치고 있다 이런 뜻이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면서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부분, 생략된 부분을 여기 선생님이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줄.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해. 자, 바우섭해 이 말은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요 밑에 우리 프린트 되지 않은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해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살랑살랑 소리가 나면서 눈을 맞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면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여기서 갈매나무는, 여기서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매나무는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다. 또한 현실 극복의 의지를 표상한다. 또 희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내용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부터 쓰김질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 자신의 무능하고 나약한 삶에서 오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곱씹어서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부터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부분. 자신의 삶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시대나 운명 같은 거대한 힘에 이끌려 온 것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이자 희망이다. 화자는 자신의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삶에 대한 반성 끝에 자신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정결한 것이어야 함을 깨닫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독백적, 반성적, 의지적인 성격.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절망의 정서에서 희망의 정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번.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근황을 드러낸다. 3번. 산문적 서술 형태이나 쉼표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이로써 자, 시에서 나라고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시적 상황은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을 상실하고 방랑 생활을 하던 중 삶의 의지를 다짐. 자, 이렇게
시적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자, 정서 태도는 성찰적이고 의지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가 서간문,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할 때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제목은 바로 자, 발신인의 주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문제 3번. 이 시에서 화자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구절이 아닌 것은 자,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허연 문청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정답은 5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5번은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가 차츰 진정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문제 4번. 이 시에서 갈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열자인으로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실, 극복의 의지 또는 희망.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